자, 여러분, 광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좀 고생 많으셨어요. 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느라 좀 고생하셨는데, 원장님이 이제 이번 3기 졸업한 지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초창기에 이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부터 제가 이제 촬영을 하러 왔는데, 제가 복장이 왜 이러냐면, 촬영할 때는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찍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배치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광양 고시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네네네. 저희가 그때 이제 무료 수업 때 처음 뵀었죠. 네. 저희 고시원 대학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신가요? 일단은 제가 그 무료 특강을 듣고 나서 이제 수강 결정을 했는데, 그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위원장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은 오고, 아닌 사람들은 다른 데 가셔도 괜찮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절실하고 간절한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이 이제 여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과 맞아서, 아, 여기는 진짜로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됐죠. 6주 동안 수업 받으실 때 안 힘드셨어요? 사실 힘든 게 아예 없다고 하면 이제 거짓말이고, 약간 이제 수업 듣고 뒤풀이 가고 하니까 이제 조금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있었지, 나머지 이제 강의나 그리고 강의를 듣고 이제 물건 계약 실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저는 흥이 나서 재밌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행위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수익 창출을 위한 거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했어요.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뭐 이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원장님 자체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장점으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에 있어서 경직되지 않으셨고 굉장히 유연하셨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매물 나왔을 때 제가 이건 원장님이 하셔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1호점을 하셨는데, 네네. 또 2호점 매물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1+1 전략으로 광양을 네네. 했잖아요. 원장님은 어떤 이유로 광양을 선택하셨어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지방에 대한 거부감이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지방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나중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도권 물건이랑 지방 물건의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수도권 물건을 하나를 하는 가격이 이제 지방 물건 뭐 2개, 뭐 좀 더 저렴하면 3개 정도는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왕 고생을 할 거면 같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지방이라는 거리를 감내를 하니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장님을 뵀을 때 항상 매물을 선택을 할 때 많이 임장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돌아다니셨던 분들이 지방 모텔을 선택을 잘 하신다. 그쪽으로도 좀 경험이 많으셔서 장점이 될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고시원도 하고 모텔도 하는데 모텔이 조금 더 장점이 있어 보이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랑은 모텔이 좀 맞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일단은 제가 도전적으로 약간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모텔 운영이란 게 그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약간 방을 채우고 나면 일을 대응하는 거나 고객 응대하는 부분이 그냥 약간 조금 수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모텔은 장점이 고시원은 어느 고정된 수익이 나오면은 그 이상은 나오기 힘든데, 모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모델이 달방도 있고 일방도 있고 내실도 있고 단기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공사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부분을 잘 운용을 하면 고시원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텔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모텔을 봤을 때 고시원화하는 스테이 모텔이랑 현장 인부들 전통 달방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광양이라는 시장을 생각을 했을 때 메인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판단을 했었잖아요.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수요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여기는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인부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뭐 포스코나 현대나 그리고 뭐 대우 이런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는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었고, 그 수요가 있으면 공사팀들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도 했고, 그럼 공사에 들어오면 당연히
월방 수요, 뭐 단기 수요 발생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 네. 지금도 계속 손님들 찾아오시잖아요. 네네네. 확실한 메인 기반 시설이 있으면은 우리 혼자만 달방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듯이 막 굳이 수도권에서 경쟁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만의 독점 시장을 창출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시원대학도 이제 최초로 시도를 하는 건데 1+1 전략, 서울에서 내려와서 한 곳에서 두 모텔을 했을 때 방향 매물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시너지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시니까 시너지가 많이 나시죠? 일단은 하나 하는 것보다 두 개 하는 거에 장점이 있는 게 분명히 하나를 했을 때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1+1일 경우에는 하나가 수익이 되면 다른 부분의 수익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규로 하는 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 뭐 그런 기간 동안에 그 매출을 세이브해서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호점이 그런 역할을 했고 지금 이제 촬영한 건 2호점인데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한 달 동안은 이제 1호점이 벌어다 주는 매출로 제가 그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었죠. 저쪽에서 또 이쪽으로 손님 그렇죠. 많이 그럼 그것도 유리한 게 뭐냐면 지금 11월 달 같은 경우는 저기 1호점이 방이 예약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두 곳 모텔 거리가 조금 뭐 차로 한 10분, 15분 거리라 이제 고객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2호점이 있으니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더니 벌써 지금 세 팀 정도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지금 입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최근 1주 사이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그런 점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관리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한 개의 업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 그리고 손님 응대라는 비용이 있는데 이게 두 개를 하니까 오히려 하나 했을 때 70% 정도로 해서 오히려 두 개 각각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인건비가 세이브가 됐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현지 매니저 한 분을 고용을 해서 양쪽을 청소, 그 다음에 뭐 고객 응대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1+1 전략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화시켜서 이제 B&B용으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전략으로 세운 게 뭐냐면은 현장 모텔이 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방 자체도 에어비앤비라는 뭐 게스트 손님도 유치를 하고 현장 모텔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촉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 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주 타겟층이 에어비앤비 손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럼 보통 뭐 4인 가족 아니면은 뭐 조금 친구들끼리 오는 그런 놀러 갈 때 뭐 5, 6인 정도? 뭐 많게는 그런 손님을 타겟으로 할 거고 그럼 뭐 간단하게 라면 정도 끓여줄 수 있고 뭐 간단한 조리 정도는 되는 부분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싱크대나 냉장고, 세탁기, 뭐 비품 다 구비해놨고요. 침대도 이제 뭐 2, 3명 정도 잘 수 있는 침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또 밑에 침대 네, 밑에 침대 넣으면 또 주무셔도 되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달방 다 찼을 때 또 임시로 여기 또 거주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제 사진 자체가 이제 권리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은 B&B용 사진을 보고 이쪽으로 찾아왔는데 B&B 방이 차면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현장 모텔인데 저 위가 다 차면 또 밑에 내려올 수 있고 시너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원장님을 뵀을 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수도권에서 이 지방 모텔을 운영을 할 때 좀 거리적으로 부담은 가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거리 부담이 왜 없었냐면 이제 계약을 하고 벌써 매주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내려올 때마다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면 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내려와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저 혼자 올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 아내와 올 때도 있었는데 같이 여행을 가는 기분도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되게 즐거웠던 게 내려갔다 오면 손님이 들어오시고 수익이 발생하는 거 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런 거리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집에서 출발하면 4시간? 쉬엄쉬엄 와도 5시간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광양까지 기분 좋게 서로가 해서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뭐 조금 피곤하면 자도 되고 아니면 조금 주말이니까 일찍 올라가서 자도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힘들거나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운전이나 거리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적응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면 이게 재밌고 즐거우니까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제 직원분도 계시니까 직원분이 모텔 양쪽으로 왔다 갔다 네. 하시니까 지금 초기라서 이제 내려온 거지. 이제 세팅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크게 내려오실 일은 없잖아요. 이제 아마 그 매니저님 월급을 드려야 돼서 그거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그렇게 내려올 생각이고요. 세팅이 되면은 매니저님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 전화 통화하고 뭐 매출 상황이나 뭐 입시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톡방 만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 매일 관리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세팅되고 나면은 월 1회 정도 내려와서 확인하는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3주 정도 운영하셨는데 매니저님이 잘해주고 계신가 봐요. 네네. 관리도 잘 되고 예, 있고. 예.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농담 삼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원장님은 한 달에 5천만 원 버실 뿐이다. 제가 늘 강조를 했잖아요. 네.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가고 싶으세요? 일단은 그 앞으로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저는 이 사업에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몸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광양을 운영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뭐 3호점, 4호점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분석도 원장님이나 뭐 여기 고시원 대학 여기 피터팬 그 하시는 원장님들 통해서 조언도 구하면서 뭐 지역 물건부서를 같이 해서 뭐 3호점, 4호점 이렇게 내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직장인에서 이제 사업자, 뭐 소위 말하는 사장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 원장님 말씀하셨던 목표가 이제 월 5천 버는 게 뭐 목표다 그러면 거기를 향해서 이제 저도 사실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남은 인생을 이제 설계하고 그리고 도전적으로 좀 일도 해볼 생각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괜찮은 모텔이 나왔을 때 원장님은 지역적으로는 크게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사실 지역은 상관없고요. 광양에 그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 때도 말씀하셨던 주변에 뭐 대기업이나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 요런 소위 말씀하셨던 돈이 돌 수 있는 지역이면 어느 지역이든 저는 상관없죠. 저는 광양은 이번 기회에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은 광양 상권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광양 상권의 같은 경우는 이게 계절 수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는데 내려와서 이제 주변 식당 가서 뭐 밥을 먹으면서 이 경기 어때요? 뭐 또 부동산도 가서 여기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 거기 소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더라고요. 광양 상권 수요는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사팀 수요, 그다음에 그 포스코 들어가는 공사팀 수요, 그 다음에 특수하게 여기는 겨울이 따뜻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따뜻하니까 12월, 1월, 2월 같은 추운 날씨 때 전지훈련 수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도 열리더라고요. 뭐 수영대회도 열리고, 그 다음에 초중고 운동부들이 이쪽 광양, 특히 축구팀들이 전지훈련을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월 단위로 뭐 객실이 뭐 10개, 20개 그런 식으로 나가는 수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파악하고 여기는 들어오면 장사가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이 방에 애들 한 7명, 8명 한꺼번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죠. 밥도 해먹을 수 있고 네. 옷도 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장님은 상권 분석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장사꾼이 가져야 될 거를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셨는데 또 사회적으로 경험을 하시니까 또 상권을 이제 보는 눈도 안목도 이제 탁월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지금도 이제 원장님한테 내가 헷갈리는 상권 지방에 있으면 여쭤보거든요. 네네. 그러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동기라든지 후배, 선배 네네. 그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랑 고시원대학 네네. 수강생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그거 많이 구경시켜 주실 거죠? 그렇죠. 오시면은 여기 안내해드리고 구경시켜드리고 제가 좀 디프리 때도 가서 이제 사기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방에 대한 거부감을 서울 계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서울에만 있으면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셔야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지방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래에 대한 부담을 저는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수익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시원대학을 오신 분들이 제2의 뭐 투잡
아니면 전업으로 생각하셔서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니까 결국은 이제 유 원장님도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든지 물건은 수익성을 제1순위로 해야 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강의 가르침을 저는 첫 번째로 생각하셔서 지방에 대한 거부감 이런 거를 다 내려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정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6주 동안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뭐 컨설팅을 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예비 수강생 분들한테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 들으시는 수강생 말고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 고시원대학을 예를 들면 이제 수능 보는 수험생이라고 따지면 학원을 다니더라는 거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학원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고시원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물건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경험을 뭐 시간을 길면 쌓을 수 있겠지만 고시원대학 수강을 하는 건 이제 이런 전문 학원 강사한테 쪽집게 강의를 듣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알려주신 내용을 이게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고시원대 같은 경우는 저 이번 기수 말고도 앞에 경험했던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는 원장님들이 코칭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갖고 계시면 충분히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하고 성공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로 가시죠. 네, 식사로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